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89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지역 화폐 인천 이음카드. 30여 곳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 화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흥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또다시 혜택을 축소하면서 흥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정 낭비에 불과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규철 평화복지원대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 혜택을 또다시 축소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혜택 축소인데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용자와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 신규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뭐 항상 지금 예측을 계속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지난 7월에 올 한 10월쯤에 몇만 명이나 될 것인가 이렇게 예측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올 10월 말까지 82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입자가 현재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발행액도 1조 한 300억 가량 될 거로 봤는데 지금 벌써 1조 2천억을 넘었습니다. 이제 올 10월 말까지 가면은 아마 1조 2천억이 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계속 훨씬 상회하는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그 주된 원인이고 예전에는 이제 그 충전한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가지고 있는데 충전액 대비 사용액이 7월 달에는 한 50% 정도 됐는데 10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한 70%.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충전하면 거의 다 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습관화가 많이 됐다. 네, 그런 속도를 좀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늘어난 사용액만큼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캐시백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 이도영 소장님께서는 혜택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음카드의 두 번째 혜택 축소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야말로 뭐 장난하냐, 황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음카드를 안 쓰겠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역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음카드가 도입이 지난 4월 달에 됐는데 말이죠. 4개월 만에 또 제도를 수정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3개월 만에 또 혜택을 대폭 축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1년도 안 돼서 고작 7개월 만에 지금 이음카드 지역 화폐 제도가 계속 변경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뭐 주먹국으로 운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시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예측이 많이 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바뀐 두 번째 축소에 의하면은 이제 월 캐시백 혜택이 9,000원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30만 원 한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내고 9,000원밖에 캐시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일단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많이 퍼주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지니까 다시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줄면 또 줄일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행정의 공신력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했던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층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었냐. 물론 효과는 좀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인천 이음카드입니다. 문제는 재정을 투입한 만큼 이제 효과가 있느냐, 나느냐. 일 텐데 애초 역의 소비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 이거였는데 신규철 위원장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선심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주십시오. 요즘 이제 무상급식 맨 처음에 선심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저출산 고령화 때 아동수당 그것도 선심성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복지라고 하는 버스 증후문제 그 환승할 때마다 혜택 줍니다. 그것도 선심성 아닙니까? 도대체 선심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에 그리고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국가가 어떤 그런 그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서 전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이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는 손님한테 자, 한 달간은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군만두 하나 서비스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1년 12달 내내 군만두 서비스 주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서비스 주고 그다음부터는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경기가 하방 국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하방 국면인데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작년 대비 올 7월에 마이너스 7.4%가 전국 평균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대형마트랑 그 백화점이 그렇게 됐는데 인천에서는 매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매출이 마이너스 7.4% 네네. 작년 대비 이제 대형 소매점이 그런데 네네. 인천의 경우 무려 19.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더 하락된 거죠. 네. 그럼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인천발전연구위원회 의하면은 네네. 지금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쪽으로 약 한 그 284억 정도, 239억 정도 그 대신 그쪽으로 매출이 올랐다. 매출이 올라간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네네. 전국적으로는 그 9월에 8월 대비 3.4% 하락했는데 인천의 경우는 반대로 3% 상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가게 가점수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소비 심리가 인천은 전국을 하락하는데 인천은 상승하고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천 이음카드가 영향을 미쳤다. 라는 네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 그러면 한번 또 짚어볼 게 인천 이음카드 발행 이후 역외 소비가 얼마나 줄었을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제 역의 소비의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천에서 서울로 네. 주로 서울로 가서 소비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인천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네. 대형마트, 그다음에 홈쇼핑 이런 쪽은 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에 유출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중에서 이제 인천연구원이 네네. 4개 분야 업종만 분석을 해봤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네 군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239억의 대체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캐시백 대비 3배 승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천 외 거주자 네네. 중에서도 인천 이음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잖아요. 관광용이든 어떤 용도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인접 지역, 인천에 있는 인접 지역 시흥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서 네. 쓰시고 있는데 약 한 2% 정도 소비 이음률이 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약 340억 이상의 소비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천시가 최근 이 바탕으로 한 네. 인천 이음카드의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천연구원에 발표된 조사 그리고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은 그 대형마트라든지 그리고 네. SSM의 매출이 확실히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인천이 7.4%가 실제 줄었고요. 또 역의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인천에 대한 소비 유입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장점에 네. 있어서는 네네.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재정 대비 효과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투입 필요가 대비. 있다. 네. 그렇죠. 캐시백 예산이 728억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를 했고요. 네. 앞서 위원장님이 뭐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 발끈하셨는데 네. 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하겠습니까? 서울시, 경기도 왜 안 하겠어요? 이음카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다른 곳에서 또 써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 그러면은 네. 여기다가 다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볼 때 골목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투입 대비 효과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 네. 정책이 그 단기간 일회성에 추진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재래시장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 네네.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적이고 중장기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지금같이 인기다 그러면은 정말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했다 그러면은 축소하면 되겠어요?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이어가 그대로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네네. 견디느냐? 시민들이 좋아하죠. 캐시백 비율이 높으니까. 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까지 거기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를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도 부평 이음카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발행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이 인천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문제입니다. 네. 결국 재정 문제입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도 올 11월 달, 12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네. 확보해 가지고 네네. 부평구에서 이음카드를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캐시백 비율을 2%. 지원을 네. 하려고 했었죠. 네네. 하지만은 이번에 인천시의 이런 재정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혜택이 축소되면서 부평구도 뭐 이제 발행을 그야말로 미뤘다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부평구의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창 부평구에서 지금 예산, 심사,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평구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좋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기존에 있는 계속 사업조차 어떻게 예산을 지금 대폭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부평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군구 다 하니까 왜 우리 부평구만 안 하냐고 주민들이 불만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정말 하려고 했던 건지 뭐 신용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평구의 재정 상태에 비해서 이걸 하는 것은 다른 필요한 예산들도 많고요. 써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당초에도 이게 조금 우려가 있었어 볼 수가 있고요. 당초 편성하기 좀 무리가 있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국감에서도 이제 최근 인천시 국감이 있었죠.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도마 위에 핵심 쟁점으로 올랐었습니다. 재정 문제와 더불어 나온 의원들의 지적 중 하나가 기초지자체별로 이제 캐시백 혜택 경쟁을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인천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하라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적받을 내용을 지적받아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자체별로 지난번에 서구, 뭐 미추홀구, 뭐 경제 붙지 않았었습니까? 그야말로 불붙었었는데요. 서구랑 연수랑 미추홀을 제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떻겠어요? 형평성 문제, 소외감, 그리고 불만 가득한 겁니다. 이번에 부평구도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최대 10%, 한때는 11%까지 줬던 연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좀 더 발빠르게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소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변경되기 전부터 오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이 예산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발빠르게 선착순도 아니고 죄도 받기 전에 빨리 쓴 사람만 많이 쓴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많이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 상권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다른 정책도 아니면 뭐 연착륙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그 다른 군구 간의 차별화 문제 그리고 그걸 발빠르게 했던 사람만 돈 많은 사람 혜택을 받다는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뭐 3%, 30만 원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지자체가 또 추가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일괄적인 상황을 한번 인천시에는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뭐 서구라든지 연수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캐시백 비율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철 처장께서는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 정책이 시행됐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 4월에 정부가 4%를 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6%가 만들어지면서 4월 달부터 서서히 가입하기 시작했다가 5월 달에 서구가 인천시하고 정부가 준 6%에다가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 자체 예산 4%를 붙이고 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연수가 5% 붙이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 정부의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8개 구를 다니면서 왜 자신네는 시행하지 않느냐.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해당 주민들은 당연히 그 지자체장의 정책적 선턴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작하는 점에서 열심히 한 그 구들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열심히 한 만큼 그 주민들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균형들을 시가 이제 내년부터
그 개선해 나가겠다. 그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이제 그 캐시백은 전체적으로 시가 조정을 하고 네. 이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할인 혜택 플러스라든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구가 특색 있게 네. 사업자 카드를 발행한다든가 뭐 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구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그 역량에 맞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정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가 계속 걸리면 이제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평생 한다라는 이런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려면 여기에 또 일정 부분 시간도 필요합니다. 캐시백 혜택이 지속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이두영 소장께서는 네. 한시적이라면 최소 언제까지 캐시백 혜택이 지속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 전에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정책은 도입된 마당에는 이거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네.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대한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앞서 신규철 위원장님이 왜 열심히 일한 지자체가 욕먹느냐 그제서 한마디 저도 네, 드리고 주세요. 싶은데요.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욕하느냐 그 지자체들을 칭찬해줘야지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제대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앞뒤 생각하고 일해야지. 아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집안에 TV 바꿔주고 냉장고 바꿔주고 아니 집은 지금 빚 이것저것 쓸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재정 규모에 따라 써야 되는데 열심히 사가지고 생색내고 뭐 게임 사주고 TV 사주고 해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꼭 했다고 했기 때문에 왜 욕을 하느냐? 욕 먹었으면 잘해도 욕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의욕이 불타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한시적이라면은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하지만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과연 지속 가능하냐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추계라든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면은 그 행정의 공신력 때문에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캐시백 혜택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계속 가는 거는 맞다.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 거의 90만에 이르는 가입자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많죠. 이렇게 상당수가 모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창출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뭐 간접적으로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거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캐시백 혜택 언제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뭐 지금 정부는 3년까지 보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2조 원이고 내년에는 3조 원으로 지금 이미 일반 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지금 보장됐다고 보고요. 아마 전국적인 어떤 이용이 확산된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캐시백 혜택이 이제 줄면 소비도 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캐시백은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래부터 캐시백만 가지고는 이 제도가 설계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9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마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39개 정도가 할인 가맹점인데 약 6만 개로 늘린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캐시백으로 할인받지만 자영업자가 스스로 내는 그런 3%, 5%, 7%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천 이음카드 내년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그 9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이 인천이음 플랫폼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캐시백이 줄더라도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할인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가입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유 경제물, 또 둘의 클라우드 펀딩 이런 어떤 혜택 이런 다양한 그 부가 서비스가 부과된다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이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